안녕하세요. 오늘은 로크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홉스는 무엇을 위해 사회와 계약을 맺는다고 했었죠? 자기 보존이었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왜 물을까요? 오늘 배우는 로크와 홉스의 중점이 이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이겠죠. 홉스는 자기 보존에 초점을 맞춘다면 로크는 생명, 자유, 사유재산, 즉 소유권이게 되겠죠. 소유권에 모두 초점을 둡니다. 사실 로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 자유권 요 정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연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홉스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고 얘기했었죠? 전젠 상태라고 얘기했죠. 왜? 인간의 이기심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무제한적으로 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로크는 자연 상태를 그러한 전쟁 상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닌 이성을 통해 파악한 자연법이 지배하는 상태. 그게 바로 자연 상태입니다. 자, 이 자연 상태는요, 여러분들 각자가 자연적 자유를 누리고 자연적 평등을 누리고 있는 대체로 평화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홉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로크 같은 경우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선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자연법이 뭐야? 자연법이 지배하는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자연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자연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자연법이 존재한다.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건 어떠한 거?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 같은 거. 즉, 다른 사람들 해치지 말자 같은 거. 즉, 나도 자유롭게, 너도 자유롭게. 즉, 나도 자유롭게 살고 너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이거는 지키자 같은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지는 규칙과 같은 것. 우린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존재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을 지키고자 하죠. 근데 만약에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처벌은 누가 해? 나한테 있지.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내 거를 뺏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홍군형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홍군형을 낼 수밖에 없죠. 누가 그걸 대신해 주겠어? 나의 자연법 안에서 자연권을 지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쵸? 나 다치게 한 너 홍군형 내야 돼.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돼. 이렇게 자연법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자연 상태는 누구 거를 뺏으려고 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평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화로워? 각자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다? 평등하게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자연권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권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연권은요, 자연 상태 안에서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를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권리가 있어? 여기 나와 있죠? 우선 생명권. 뭐 해야 돼? 자기 보존해야지. 자유권. 난 자유로워. 너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아. 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거. 이거. 자, 여기서의 자유는 여러분들 자연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 자유는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법이 명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야? 정말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법 안에서, 즉 누구를 해치지 않는다, 누구 것을 뺏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규칙들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자, 그것을 얘기하죠. 사회적 자유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즉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정부가 만든 법에 의해 누리게 되는 자유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즉 법의 지배, 법의 종속. 우리 여러분들 공화주의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법의 목적이 뭐였었다고? 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을 자유, 즉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 자, 그게 여러분들 사회적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자유는 자연법에 의해, 사회적 자유는 실정법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권입니다. 내 재산은 내 거, 소유권이죠. 이 사유재산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자면, 소유권이라는 건 뭐야? 내 소유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터치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소유물은 어디서 생겨? 제가 철학 시간에 설명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땅? 당연히 생각 안 나시겠죠. 그쵸?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나의 소유물은요, 내가 노동을 통해서 생산해냅니다. 무엇을 생산해내? 선생님의 애착 텀블러를 만들어내죠. 선생님 애착 텀블러가 초록색으로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어쨌건 자, 노동을 해서 생산을 해냈다. 그러면 그 생산물은 누구 거? 내 거. 야, 내가 생산해냈으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 라는 내 거. 너가 건들 수 없는 내 거. 이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사유재산에 관한 내용이요, 자유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돼? 봐봐. 내 몸에서 시행된 노동을 통해 얻어진 거잖아. 그것을 뺏으려고 해. 내 건데. 그거는 내 몸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한 거랑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어쨌건 이러한 자연권이, 이 세 가지의 자연권이 자연법을 근거로 보장되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지켜지는데, 갑자기 누가 열받아서 나를 해쳤어. 나를 때렸어. 내 자유를 박탈해. 내 것 뺏으려고 할 때, 그때 누가 처벌한다고? 내가 한다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 반 권모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최애 정국이가 있죠. 그런데 이 권모 씨와 정국이가 내 걸 똑같이 뺏어갔습니다. 나의 애착 텀블러인 초록색 텀블러와 검은색 텀블러를 뺏어갔죠. 그럼 처벌권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 나한테 있다고 했어. 그러면 처벌해야죠. 그쵸? 처벌을 해야 하는데 권모 씨는 가서 막 혼내고 내 애착 텀블러를 제가 뺏어왔습니다. 그런데 정국이한테 가서는 좋은 말로 너 가져.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냥 달라고 그러지 훔쳐가지 말어. 이러고 끝내보세요. 공평해? 안 공평해. 내 마음에서는 공평하지만 권모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정국이를 혼낸 것처럼 자기한테도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내 거를 훔쳐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로크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 상태는 웬만해서는 어때? 평화로워. 근데 결함이 있죠. 어떠한 식으로? 그렇게 공평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처벌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 또한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그러한 누구 거를 뺏는다거나 누구 거를 해친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평화 안에서의 결함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사회와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연 상태의 결함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잘 확립된 공평한 법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도 없죠. 공평의 재판관도 없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통의 권력을 만들자. 어떠한 공통의 권력? 법, 집행. 공평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 그리고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집행권까지. 그렇게 이것을 해주겠다.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자연권을 누릴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에 나는 계약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계약이에요. 즉 정치사회가 수립되는 것은 여러분들 자연상태의 결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이 결함을 제대로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사회와 계약을 맺는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사회계약을 맺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사회가 만들어져 있고 나는 그 사회와 계약을 할 것이다. 이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회계약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만들어져 있는 사회가 있고 그 사회와 계약을 맺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뜻이 아니냐라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었죠. 집행권이 나한테 있을 때는 공정하게 해결하기 어렵고 또 그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가지고 태어난 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 요게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는 사회와 계약을 맺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동석이 나 때리면 내가 처벌할 수 있어? 못하잖아요. 그렇죠? 깨갱하는 거지. 그치? 자, 무튼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줘? 사회 너가 해줘. 이것 때문에 사회와 계약을 맺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사회는 나의 자연권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입니다. 난 나의 자연권을 보존하기 위해 너와 계약에 맺는 거에 동의했다. 나의 개념이죠. 동의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동의 내용이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혹시 국가에서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너 우리나라와 계약을 맺을 거니? 너가 살아가게 되는 이 사회와 계약을 맺을 거니?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한 거 기억납니까? 기억날 리가 있습니까? 없는데? 당연히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 내가 이 국가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라기보단 암묵적으로 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한 거에 동의한 거라고 로크는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너무 싫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 그러면 거기서 하게 되는 동의는 뭐가 되는 거야? 명시적 동의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계약을 맺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냐?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건 거죠. 즉 사회가 만들어지고 내가 그 사회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난 나의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무사하게 지낼 수 있는 나의 자연권이 지켜질 수 있게끔 하는
법을 만들어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처벌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너도 그것을 지키려고 동의하고 나도 그것을 지키려고 동의했다라는 것에 대한 계약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니, 자발적으로. 이해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 거예요. 나의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너도 너의 자연권을 지키고 나도 나의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동의했다. 이게 여러분들 사회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사회계약의 목적이 됩니다. 나와 있죠? 자연권의 확실한 보존. 자, 그러면 나는 사회와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내가 사회와 계약을 맺으면서 어떤 것에 동의했을까? 나의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한다 라는 것. 일부. 어떠한 거? 자연 상태에서는 법도 없고 재판관도 없다며 그거 만들 수 있는 권리 조금 줄게. 일부입니다. 일부를 양도한다. 내가 그거 만들 수 있는 권리 조금만 줄게. 이거에 동의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 중에 어떠한 것 일부? 입법권,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 그러한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나의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다. 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권리는 누구의 권리였어? 원래는 나의 권리였어. 그쵸? 근데 내가 너한테 주는 거에 동의하긴 했어. 동의했어. 그래서 내가 이 권리를 준다고 계약했어. 그리고 나서 그 권리를 통해서 너는 공정한 법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나의 중요한 권리 일부를 양도했어. 즉, 위임한다라는 내용. 빌려줬어. 이해하셨어요? 왜 내가 자꾸 빌려줬다라는 얘기를 해? 여러분들 홉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약이다. 즉, 제가 모든 권력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것에 약속했다. 그것과 계약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크는 빌려줄게. 이 느낌인 거죠. 그리고 사회는 그렇게 위임받은 입법권으로 법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하는 집행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입법권과 집행권을 가진 국가를 공통의 권력, 즉 공통의 재판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공통의 재판관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구성됩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구성될 때 어떡하죠? 우리 투표하여 다수결에 의해 구성되게 되죠. 그 개념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크 같은 경우는 대의 정치, 대의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정부는 다수결의 동의에 따라 일방적인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내가 너한테 빌려줬잖아. 그리고 그렇게 일부를 양도받은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일방적으로 이거 가지고서 제대로 된 법 만들게요. 이거 가지고 제대로 집행할게요. 즉 일방적인 의무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권리를 지니고 있는 시민은 잠깐 권리를 빌려준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신탁관계인 건 거죠. 잠깐 빌려줄게. 빌려준 사람, 그 빌린 것을 일방적으로 의무로서 지니고 있는 사람.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민들의 의지에 부응하는 정치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즉 시민들이 원하는 권력으로서 행사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표되는 내용은 시민의 동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시민의 동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신탁 계약의 위반이 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때문에 내 권리를 잠깐 빌려준 거니까. 그래서 너는 공통의 재판관이 된 것뿐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나와 정부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동의로서
정부가 구성된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내가 그 사회와 계약을 맺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개인들 사이의 동의로 정부가 구성된 것이다. 그게 진정한 사회 계약이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의무만 지닐 뿐이지 시민들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너 이거 해!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내 권리를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면 그러면 내 권리 다시 찾아와야죠. 왜? 나 잠깐 빌려준 거잖아. 잠깐 빌려준 건데 그걸 가지고서 너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항권입니다. 그러면 정치 권력이 무엇인지 좀 한번 볼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정치 권력, 내가 개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즉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그 정치 권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 권력은요, 사회 계약을 통해서 확립된 정치 권력입니다. 즉 공통의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죠. 즉 오직 사회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의 자연권 지켜주세요. 나의 자연권이 자유롭게 소유권까지 해서 나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는 사회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법권과 집행권, 요것만 가지고 있는 권력을 우리는 정치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권리가 진짜 중요한 권리기는 하잖아요. 법을 만드는 건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행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자의적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치 권력이 분립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 법을 만든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크나큰 권력이잖아요. 그쵸? 국가가 법을 만든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법을 만든다? 그건 굉장히 크나큰 권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드는 권력과 그것을 집행하는 권력과 그 권력이 함께 된다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들 그 사회에 정말로 전체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행위할 수 있게 되는 최고의 권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이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입법권과 입법부에 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행사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입법권이 어떠한 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정치 권력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부 양도받은 힘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자의적으로 행위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저항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한 대로 신탁을 위반한 정부에 대한 저항의 권리, 이게 저항권이죠. 그런데 보세요. 저항을 통해서 지금 입법권을 지니고 있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지니고 있는 정부를 해체한다. 해체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항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해체라는 개념은요. 정치사회 자체를 해체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지금의 정부를 해체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전체에 관한 이 사회 전체를 해체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공통의 재판관으로서 내가 너를 구성해 놨는데 내가 너의 그 다수결에 의해서 너를 공통의 재판관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재판관으로 제대로 못하면 나 다른 애로 갈아치울 거야. 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항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신탁을 계속 위반했다. 나의 자연권 지켜준다며. 근데 나 자연권 제대로 못 지켜줬는데? 너 내가 공평한 재판관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왜 너 공평하지 않아? 이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다수의 인민이 똑같이 그것을 판단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저항권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개인들 사이의 계약이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자연권을 지켜달라라고 해가지고 계약했는데 그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위반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다.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밖에 없거든요. 왜? 나의 권리를 양도했잖아. 그리고 모든 권리는 나의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일부를 양도한 것뿐이지 모든 권리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로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요거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홉스와 로크에 관한 그 비교 문제가 사실 가장 사회계약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이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 이 비교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내용 첫 번째입니다. 공통의 권력이죠. 홉스와 로크 둘 다 공통의 권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홉스 같은 경우는 그 공통의 권력이 뭐예요? 공통의 주권자죠. 즉 하나의 절대 권력.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 그 권력에게 있어. 국가에게 있어. 그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자에게 있어. 하지만 로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통의 권력. 공통의 재판관이라고 얘기하죠. 주권은 나한테 있어. 근데 나 너한테 잠깐 입법권과 집행권만 넘긴 것뿐이야. 너는 그거 가지고서 그 공통의 권력으로 공통의 재판관 역할만 해주면 돼. 이게 여러분들 로크의 입장입니다. 자, 홉스 같은 경우는 자연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연 상태. 그 자연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제한적인 자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런데 로크는 뭐라고 얘기해? 자연법을 통해서 나를 규제하는 규칙, 준칙으로서 자연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등이라는 건 뭐야? 무제한적인 자유 안에서 나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동등성을 얘기를 하고요. 로크 같은 경우는 나의 권력, 권한, 권리의 동등성을 얘기합니다. 즉 자연권이 모두가 같이 평등하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홉스는 자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죠? 전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로크는 자연법에 의해서 자유와 평등이 어느 정도 평화롭게 누려지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홉스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의 정치를 주권자의 부재 때문에 주권자가 부재하고 있다. 공통의 주권자가, 공통의 권력자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로크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공평한 입법권과 집행권이 부재한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홉스는 전쟁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자연 상태 자체를 전쟁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만 로크 같은 경우는 공정한 공통의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나의 자연권이 헤쳐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전쟁 상태가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정치 체제가 뭐예요? 군주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의 군주제를 얘기를 하고, 로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었죠. 무엇이 중요하다?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서, 다수결의 동의에 따라서 라는 내용에서의 민주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홉스 같은 경우는 계약 이행이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나의 자기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해결한다의 개념을 가장 큰 과제로 여기고요. 로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것을 조정할 것이냐,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에 대한 해결의 그 과제를 두게 됩니다. 홉스 같은 경우는 모든 전권을 소유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 절대 권력이잖아. 하지만 로크 같은 경우는 입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 재산, 그거에 대한 입법부는 나의 생명이나 재산권을 함부로 건들 수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었잖아. 공평한 입법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나의 생명권을 해치거나 나의 재산권을 해치게 되는 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서 나는 나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의했는데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한다거나 나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입법을 행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권력으로서 정치 권력을 설명을 했었었죠. 그리고 정치 사회가 정말로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나의 자기 보존, 평화 상태, 그리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크는 뭐에 의해서? 나 동의했어. 라는 여부에 따라서 정치 사회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크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에 정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홉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로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다 정리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루소로 돌아오도록 할게요.